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경제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영업손실보상법은 정당화될 수 있느냐.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유서를 써놨다는 거예요. 빚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져 이제는 생계를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 의하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의 근거에서 몇 가지 사례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과 시행세칙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법이라고 제가 줄이겠는데요. 이 경우는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관해서도 보상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면 살처분한 가축이나 소각, 매몰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도태장려금 지급하고 생계안정금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의 그러면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영업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영업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더라면 얻었을 것으로 예견되는 영업이익으로부터의 손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줄었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그러면 영업손실을 받느냐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매출액이 줄었어도 비용이 더 많이 줄었으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난 것이고요. 매출액이 올라가도 만일에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면 그건 영업손실을 본 것이죠. 6월쯤 되면 영업이익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난 3년간의 영업이익 평균과 이번에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손실액이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영업손실보상법은 정당화될 수 있느냐?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얻은 K방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GDP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로 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이너스 1.1%, OECD는 마이너스 5.5%고요. 그 다음에 G7은 마이너스 7%입니다. K방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나라들이 됐을 거라는 거죠. 이런 나라가 됐을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K방역이었고 그 K방역의 성공의 이면에는 바로 자영업자들의 그 희생이 있었다.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고심이 많으실 텐데 우리 관계부처 아시다시피 그 1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긴 그 고통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90% 이상 준 데도 있고요. 0%도 있고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60에서 70%가 줄었습니다.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 소상공인이 다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법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박수를 쳤었는데 피해된 업종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 또한 그 소급 적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이 3인 가족으로 따지면 2,100이에요. 전 국민의 절반 가까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아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유서를 써놨다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 나라에서는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어렵죠. 뭐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가 더 빚을 지지 않으면은 뭐 소상공인이나 국민이 빚을 더 지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국가가 이제 얼마만큼의 빚을 질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이제 문제인데 그것도 신속히 빚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금년도 예산 이제 초입 아닙니까? 요 초입에 지출구조 조정도 좀 세게 하고 기금의 여유 자금도 좀 끌어모으고 그래서 모든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서 그 입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좀 4차 재난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 기준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급적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범위 그리고 소상공인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할 때 금지업종, 제한업종, 일반업종 이렇게 두 번 다 그렇게 그 세 가지 기준 법의를 가지고 했는데 그 세 그룹 중에서 숫자는 일반업종이 제일 많습니다. 법으로 정할 때 금지 제한 정도로만 딱 한정할 때 과연 또 그게 적정한지 하나하나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히 합당한 시간이 또 소요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을 넘기기 힘들다. 2월을 넘기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도저히 안 울고는 못 빙겠다. 지금도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신속한 손실보상 제도화가 절실합니다마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손실보상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이 경제입니다. 방역이 되지 않고는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하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한 세균, 좋은 세균. 좋은 세균이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균 정세균입니다.